자,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if 함수 단독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if 단독일 경우에는 보통은 다중 if를 여러 번 써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세 개 유형의 문제는 다른 함수, 첫 번째는 weekday라는 함수, 두 번째는 left 함수, 세 번째는 large 함수와 같이 출제가 된 내용인데요. 먼저 그 중에 날짜와 관련된 날짜 함수인 weekday 함수에 대한 걸 보면 weekday 함수는 인수를 두 개 갖습니다. 첫 번째 인수가 날짜고 두 번째 인수는 유형으로, 그 유형이 이 밑에 있는 1번, 2번, 3번에 따라서 유형이 1이면은 일요일이 1, 유형이 2면은 월요일이 1, 유형이 3이면은 월요일이 0으로 출력되는 그런 결과를 얻는데, 실제로 이제 요일을 표시할 때 요일 자체의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요일에 해당되는 숫자가 출력이 된다. 이번 문제에서는요,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월요일이 1인 유형은 이 유형을 2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유형을 2로 쓰게 되면 여기 노란색 범위처럼요, 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의 경우 7이 됩니다. 토요일이 6이 되는 거죠. 하나씩 증가돼서. 자, 그럼 위크데이부터 제가 다시 한번 요 칸에 풀어보면 는 위크데이를 구해보자. 중간에 위크 WEE를 쓰고 보면 목록에 있죠. 탭키를 누르면 완성이 되고요. 아래쪽에 인수가 기록되어 있고, 아까 라지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 리턴 타입이라고 영문 써 있는 거에 잘 보시면 대괄호가 묶여 있습니다.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두 번째 인수인 리턴 타입을 생략하면 일요일 1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2를 쓰라고 했죠. 시리얼 넘버라는 거는 엑셀에서는 일반적으로 날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왼쪽에 2024년 12월 6일 이걸 찍으라는 거죠. 여기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 날짜를 클릭하고 콤마 2 유형 리턴 타입 2가 주어졌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요일에 해당되는 숫자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5라는 얘기는 리턴 타입을 2로 썼기 때문에 5인 경우는 금요일이 되겠죠. 노란 색깔 금요일, 4인 경우는 목요일, 7인 경우는 일요일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종 결과가 아니라 if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평일,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월요일은 1이 되겠죠. 금요일은 5가 되고 1부터 5까지,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로, 1부터 5까지는 평일로, 그 외에는 6, 7이 되겠죠. 6번하고 7번은 주말 토요일 6, 일요일이 7, 그래서 6, 7은 주말로 표시해라. 그 외에는 주말로, 즉 1번부터 5번까지는 평일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주말, 6, 7은 주말로 표시해라. 이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첫 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1부터 5까지를 평일, 6부터 7까지 주말로 표현한다. 이 케이스는 5 이하는 평일, 6 미만은 평일, 6 이상이면 주말, 5 초과면 주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가능한 한 이 지문에 써 있는 순서로 표시한다면 평일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표시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케이스가 되겠죠. 5 이하일 땐 평일, 또 6 미만일 때 평일, 이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하는데 저는 요 5 이하이면 평일이라는 표현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크데이는 결국은 이 값이 5 이하이면 작거나 같다 5, 이게 결국은 if의 조건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if의 조건이니까 앞에다가 if를 써야 되겠죠. 가로 열고, 이게 if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콤마, 만약에 5 이하라는 얘기는 1, 2, 3, 4, 5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때는 평일을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그 외에는 주말, 6번과 7번은 주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가로 닫고 엔터 채워주시면 기존에 써있는 숫자 대신 해당 문자 평일과 주말이 표시된다.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인 left 함수는 left, right, mid와 함께 특정 텍스트 첫 번째 인수에서 개수만큼 텍스트를 추출하는 건데,
left의 경우는 지금 해당되는 텍스트가 이 사원 번호입니다. 현재 문서가. 사원 번호의 첫 번째 문자. 사원 번호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추출하면 left.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추출할 때는 right. 중간이죠. 중간에 시작 번호를 하나 갖고 있어갖고 이 MID의 시작 번호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추출하면은 바로 MID를 이용합니다. 그 중에 이번 문제는 left에 대한 문제인데요. 소속에서 실제 첫 번째 문자라고 했으니까 사원 번호의 첫 번째 문자를 left 함수로 먼저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left 함수는 쓰고 left 함수 이름을 쓰고요. 가로 열고 왼쪽 셀 클릭. 이 값의 첫 번째 값을 추출할 때는 콤마, 지금 인수를 보면 밑에도 대괄호가 묶여져 있습니다. 즉 num 캐릭터는 생략 가능하다. 즉 개수는 생략 가능하다. 만약 생략하면 1로 표시합니다. 지금의 경우에 첫 번째 문자를 뽑는 거니까 1 쓰고 엔터를 치면 첫 번째 문자가 추출이 되고, 여기서 1은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1을 생략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즉 left 함수의 right, left 함수의 개수를 생략하면 MID는 생략 못합니다. left, right의 개수를 생략하면 1과 동일하다. 1을 쓴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나온 소속에 대해서 이 값이 B면, 이 값이 B와 같으면이라는 얘기죠. 요 레프트 결과가 만약에 B와 같으면 이게 결국은 조건이 되는 거죠. 레프트 결과 B와 같다. 여기서 엔터 치면은 여러분 true false로 나오는 거예요. 비교 연산의 결과니까 true false로 나오는 겁니다. 레프트 결과가 B와 같으면, 이 true false는 if의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if의 조건이고, B와 같으면 바로 본사가 되는 거고, 아니면 지사가 되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얘를 채워주시면 된다.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if large라는 함수인데요. large 함수는 역시 세트로 통계 함수로 이 4개를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large는 k번째 2개 인수를 갖고요. 반드시 2개 인수를 쓰셔야 되고, 첫 번째 인수는 범위, 이런 식으로 범위, 두 번째 인수는 이 범위 중에 몇 번째 큰 값이냐 라고 해서 k 값은 숫자로 k를 1로 쓰면 첫 번째로 큰 값, k를 2로 쓰면 두 번째로 큰 값, k를 3을 쓰면 세 번째로 큰 값이 됩니다. 반대로 스몰의 경우는 이 범위 중에, 특정 범위 중에 k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거로, 역시 k가 1이면 가장 작은 값, k가 2면 두 번째로 작은 값, k가 3이면 세 번째로 작은 값, 그걸 구해주는 게 large와 small입니다. 비교 대상은 max, min인데요. max하고 min의 경우는 가로 안에 역시 범위 인수를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값이 이 large, small 두 개인 거하고 좀 다르게 max, min은 여러 개의 인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 255개까지 가질 수 있고요.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max, min도 large, small처럼 그냥 범위 인수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이 범위 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값을 구한다, 그럼 max. 이 범위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한다, 그럼 min입니다. 역시 large, small은 이 max, min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large의 k 값을 1로 쓰면 max와 같은 거고요. small의 k 값을 1로 쓰면 min과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가장 높은 부서, 즉 k 값 1, 두 번째로 높은 부서 k 값 2, 그 두 가지 각각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구해야 되는 건데요. 먼저 요 칸에는 제가 large, 가장 큰 값을 구해볼게요. 는 large, large를 이용해서 가로 열고 이 범위 중에 가장 큰 값, 사실은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여기 밑에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값으로 따진다면 절대 표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즉 참조 방식을 안 바꾸고 상대 참조로 하셔도 결과는 인수를 안 썼네요. 자, 가장 큰 값이니까 1 써줘야 되겠죠. 엔터. 참조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값을 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범위 내의 가장 큰 값은 6950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large로 끝낼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나머지 빈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얘를 절대 참조를 만약 해서 채우면 모두 다 동일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요, 이 값,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 값이 이 값과 같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같으면은 최우수 부서가 되는 거죠. 최우수 부서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 같지 않으면은 두 번째로 큰 값을 비교해서 우수 부서로 그렇게 비교를 해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른쪽에 두 번째로 큰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larg 가로 열고, 이 범위 중에 어차피 채우기 엔드를 할 거기 때문에 F4를 누를게요. 콤마 두 번째로 큰 값 2를 쓰게 되면 이 범위 중에 두 번째로 큰 값을 출력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라지만 따졌을 때는 채우기 핸들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if 함수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숫자 대신 최우수 부서와 우수 부서를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 6950이라는 이 값이 만약에 첫 번째 셀이죠. 사실 순서를 바꿔도 되긴 돼요. 는 쓰신 다음에 이 셀을 딱 클릭하는 거를 이렇게 뒤에 쓰셔도 됩니다. 근데 순서상으로 따진, 그동안에 했던 조건식의 순서로 따진다면 이 뒤에 쓰는 것보다는 앞에 이 셀을 클릭하고 는 이 값이 라지하고 같으면, 즉 요 노란색 부분이 왼쪽에 있는 6950과 같으면은 가장 높은 값을 가졌다는 뜻이니까 이 노란색이 최우수 부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4460이니까 아니니까 폴스가 나오겠죠. 채워보면은 딱 하나만, 즉 6950을 가진 딱 하나만 최우수 부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6950이라는 데이터가 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바꿨습니다. 그 값도 true가 나오겠죠. 동일 값이니까 true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문제처럼. 그래서 동일 값이 있다. 그럼 둘 다 true예요. 같으면 true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값까지 true가 돼버리네요. 대신. 그래서 이전 값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이 몇 셀이죠? 누구하고 같으면 요 라지와 같으면 true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복되는 값은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true가 나옵니다. true, false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if의 조건으로 사용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은 if의 최종 기본 형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if를 쓸 때 우리가 최종 결과물이 3개 이상, 값을 2개일 때는 if를 하나만 써도 되겠지만, 최우수부서, 지금처럼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공백, 이렇게 3개의 값 중에 하나를 출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if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형식으로, 즉 if를 쓰고 if의 두 번째 인수의 영역에 바로 또 한 번의 if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인데요. if를 먼저 써서 앞에 첫 번째 조건은 요 조건으로 지정을 하고, 즉 요 라지를 바로 요 첫 번째 조건으로 사용하고, 요 두 번째에 있는 요 라지를 요 두 번째 조건으로 활용하면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최종 결과물을 여기다가 제가 직접 다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 방법은요. 요게 if의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기록한 true, false가 if의 조건이니까 앞쪽에 if를 쓰고 가로 열고, 이게 조건이에요. if의 조건. 콤마 이 조건이 3이면 최우수 부서입니다. 그리고 콤마 우수부서 공란, 이렇게 남은 2개의 결과물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if 하나로는 2개밖에 표시를 못하고요. 셋 중에 하나를 표시하려면 if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는 빼고, 이 앞에 는은 수식을 얘기하는 거고, 수식을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의 는, 그 는 빼고 남은 부분을 전부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 한번 눌러주면 해제돼요. 이 끝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블록이 설정되어 있을 때 컨트롤 V를 어차피 누를 거니까 컨트롤 V를 누르면 블록이 해제되면서 커서는 끝에 있습니다. 컨트롤 V를 한번 더 누르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값을 먼저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값은 공란이라고 했고요. if를 2번 썼기 때문에 끝가루는 2번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를 수정하시는데, 이번에 수정할 데이터는 두 번째 조건 결과는 우수부서고요.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로 큰 값이었습니다. 2.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정해 주시면 된다. 엔터. 그리고 나머지 채워주시면 딱 2개의 결과가
우수부서, 최우수부서,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가 된다.